자, 이번 시간은 실전 손자병법입니다.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실전 손자병법. 이번 시간에 이거 안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체해서 없애버리자, 이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왕따는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안티는 잘났기 때문에 일어나죠.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게 안티가 장난이 아니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무슨 잘못이 있고 죄를 지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잘나고 너무 갖춘 게 많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시기 질투 끝판왕, 배약본 거 못 참는 민족성, 그리고 좌파 빨갱이들의 선전선동, 그리고 좌파 빨갱이들이 장악한 언론들의 부추김과 선전선동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정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걔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활동도 안 하고, 심지어는 그냥 그 김건희 그 사랑 카페에 거기도 글도 못 올리게 해요. 이 우파는 문제인 게, 좌파 빨갱이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는데 이 우파들은 무슨 체면 따지고 뭐 점점 빼고, 참 웃기죠. 그래서 지금 좌파 빨갱이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놀아나고 있더라.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는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이 왕따라든지 이 안티 피할 수가 없어요. 왕따보다는 안티가 낫죠. 안티는 잘나서 생기는 거니까. 그 연예인들이 이제 그 안티들 때문에 고생이 많죠. 그럼 몇 명은 죽었죠. 최진실을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안티가 있어가지고 괴롭고 피라고 힘든 경우가 많죠. 인생에 있어서 음양은 필수다. 그리고 실전 손자병법 이 책이 내 책입니다. 내가 지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요건 좀 길게 합니다.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어찌 만인에게 다 인정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안티하고 씹히는 것은 인간 사이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대개 이제 왕따는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안티는 잘났기 때문에 일어나죠. 중요한 위치에 있고 잘날수록 더하다 이거예요. 옛날에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이가 있는 곳에 반드시 적이 있고, 먹이가 있는 곳에 반드시 적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에 틀림없이 상처가 있다. 또 주역 서계전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음식에는 반드시 다툼이 있기 마련이다. 이래놨어요. 그리고 이 과일도 맛있는 것일수록 병충해가 많고 도둑도 덜 걸죠. 그 벌레는 짐승들도 용하게 알고 그 맛있는 음식만, 멋있는 과일 순서대로 파먹고 따먹습니다. 그 서양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장미꽃을 보려면은 진딧물도 봐야 한다. 서양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안티는 우리 열등감 많은 소위 지지리들이 잘난 사람처럼 될 수가 없죠. 지가 노력해서 이만큼 있는데 나는 여기인데 이만큼 올라가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죠. 사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있고 우리가 노력 만능주의에 빠져가 있는데 그거는 착각이고 그것도 쇠뇌죠. 노력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거의는 안 됩니다. 그 이제 찌질이들이
지가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끄잡아 내려올라 하는 거야. 배는 아프니까. 그 자기 수준으로 노력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 희귀 질투해가지고 이 사람들 끌어내려가지고 자기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거야. 자기 수준 또는 자기 발 밑으로 낮추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이게 충격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안티가 이제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세상에는 음양이 있죠. 이제 안티의 좋은 측면을 보면은 나의 오만, 실수, 나태를 갖다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나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자극제가 되기도 하죠.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타인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시기적절한 비판만큼 좋은 것도 없다. 그리고 또 안티 때문에 이 단점을 고쳐가지고 이게 완벽해질 수 있고 장수할 수 있어요. 장수할 수 있다는 그거는 여기서 그 자리와 이치와 명성을 갖다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 토인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사를 갖다가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이거 인간 사이에서 어쩔 수 없어요. 나무가 있으면 가만히 있고잖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죠. 그래서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이렇게 역사를 평하면서 천적과 도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을 이야기인데, 청어를 갖다가 잡아서 먼 거리에 수송하면 대부분 죽어요. 그런데 청어 통 안에 청어의 천적인 큰 메기를 갖다가 넣어놓으면은 이 청어가 그냥 살아남으려고 이 큰 메기 패가지고 막 돌아다닌다고. 큰 메기는 도전이죠. 살아남으려고 도망치는 건 응전이죠. 이러다 보면은 이 어선이 항구에 도착했어도 청어는 싱싱하게 살아있더라. 또 미국 서부에서 잡은 고기를 갖다가 동부까지 안전하게 수송을 할 수 있더라. 지금은 이제 그 안티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삼국 중에 자연재해나 침략을 가장 많이 받았고 가장 뒤떨어졌던 촌놈 신라에 보면은 그 지진역이 많이 일어나요.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기 홍수라든지 이런 피해가 심하죠. 또 경상도 저쪽에 해안 쪽에 동해안 쪽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장 뒤떨어졌던 촌놈 신라가 점차 성장하고 이파사판 공사판 정신으로 삼국통일했죠. 그리고 이 어떻습니까? 우리 그 잉카 마야 문명처럼 그냥 도전받지 않고 그냥 온실 속의 하초처럼 살았던 이런 문명은 어떻습니까? 이 사소한 충격에 사라지기가 없죠. 천연두라는 질병, 말을 처음 봤다 그래요. 그리고 총을 가진 소수군데 여기 무너지고 말았죠. 우리 그 보왕삼매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에 보왕삼매론. 여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면은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원림을 쌓아라, 원림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세계 사대의 성인들 어떻습니까? 살아서나 죽고 나서나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만큼 안티도 많아요. 4대 성인 중에 2명은 죽었죠. 예수도 살해당했고 32살에 죽었습니까? 34살에 죽었습니까?
소크라테스도 살해당했죠. 이거 아무 잘못 없어요. 부처님도 이 사촌 동생 제바 달다가 안티죠. 그래 부처님 자리를 뺏으려고 3번이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를 이용한 모함을 갖다가 많이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이용한 모함에 가장 취약하죠.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도 포교하는 과정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이 공자님은 어떻습니까? 이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이 세상에 왔다 간 인류 중에서 공자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공자도 안트의 애들 때문에 고향인 노나라에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13년인가 14년 동안 중국 70여 개국을 갖다가 떠돌아다니면서 벼슬을 구했지만은 그 왕은 시기 줄라 그랬는데 그 공자의 능력을 시기한 밑에 대신들 그 안티들 때문에 실패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저 공자 저놈도 대단한데 공자 따라다니는 저 제자들도 대단합니다. 쟤들이 지금은 저렇지만 나중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뺍니다. 쟤들이 자리를 주면은 이 나라에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놈들입니다. 그래서 저 대단한 놈들이기 때문에 벼슬 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다 반대해가지고 쫓겨났죠. 그래서 이 4대 성인들도 이 모양인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반인들의 시기 질투를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게 추역입니다만은 이 추역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은 뭐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시키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새롭게 공부하면 돼요. 추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추역에 이제 그 8개는 그 동의적인 호키씨가 만들었죠. 근데 주요 괴사 같으면 총론을 이야기합니다. 경제학 같으면 경제 원론을 이야기해요. 총론은 누가 짓느냐 하면은 주나라 무왕이 지었어요. 이 주나라 무왕이 워낙 인기가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고 정치를 잘하고 이러니까 이걸 그냥 시기하는 그 상국 윗나라죠. 옛날에는 황제라는 말은 없었습니다만은 희생자들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황제국인 그 은나라 그 주왕이라든지 그 주왕 밑에 숭후호라든지 간신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이 주나라 문항을 갖다가 유리옥이라는데 7년 동안 가두어둡니다. 그리고 이 주나라 문왕의 아들인 백읍고가 있어요. 백읍고가 문왕 구명운동을 위해 가지고 그 요부 달기 알죠? 달기한테 찾아오니까 이 달기가 자기하고 이 주왕의 큰아들인 백옥고가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백옥고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이 요부인 달기가 반해가지고 자기하고 하룻밤 자자 그래요. 근데 이게 문왕의 큰아들인 백옥고가 거절하죠. 거절하니까 이 달기가 주나라 은나라 중앙한테 죽이라 그러죠. 그걸 죽입니다. 죽여서 그걸 끓여가지고 탕을 만들어요. 그 탕을 가지고 그 주나라 문왕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문왕의 아들인 백옥고를 죽여서 그걸 갖다가 탕을 끓여서 그 탕을 갖다가 백옥고한테 갖다 줘. 백옥고의 아버지인 주나라 문왕한테 갖다 줍니다. 그 주나라 문왕이 그걸 알고 마셔요. 그래서 주나라 추역의 회사가 추역의 총론이 이 주나라 문왕이 유리옥에 같이 있을 7년 동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도 그렇죠. 위대한 작품이나 위대한 역사는 이 고통, 고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진주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듯이 그런데 이제 이게 안티를 갖다가 그저 무작정 놔둘 수는 없죠. 도전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응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먼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러면은 가만 안 두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온 이야기듯이 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라, 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내주나, 그거는 성인의 경지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건강경에 보면은 그 가리왕이 그냥 막 옛날 부처님을 갖다가, 전생의 부처님을 갖다가 막 칼로 난도질해도 원망하지 않고, 이런 거는 성인의 경지고, 그거는 뭐 지어낸 얘기죠. 우리 일반인들은 도전이 있으면은 거의 합당한 응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안티들을 갖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첫 번째로 이 가벼운 안티, 그러니까 초기거나 가벼운 안티 뭐 이런 거 있죠. 뭐 뒷담화하거나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해 버리세요. 그러면 이 또 가해자가 도리어 당황하고 재미가 없어서 더 이상 안 합니다. 무시해 버리면은. 그런데 이게 안티가 계속되거나 그 정도가 심할 경우가 있죠. 노래 보거나 욕설을 한다든가 가벼운 모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일단 절대 한번 달겨봐야 당경에 채찍을 해야 되는 당근부터 먼저 줘봐야 되죠. 그래서 가해자한테 먼저 접근해서 말을 걸고 최대한 잘해주고 한 달래주고 해봐야 돼요.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고 물어보고 원인을 물어보고. 근데 가해자가 심한 악당이 아닐 경우에는 두 번째 이게 통합니다. 먼저 접근해서 친절하게 주고 원인이 뭐냐, 불만 있으면 이야기해라, 내가 그 합당하면은 시정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웬만한 악당이 아닌 경우에는 잠잠해져요. 그 옛날 이야기하면 이제 육공 시절에 중소 언론사 이 모 기자가 사실 중소 언론사는 사실 대접을 안 해주죠. 그래서 이 양반이 아무도 대접을 안 해주니까 좀 튀고 싶고 좀 또 남들 눈에 또 대단한 사람들 또 눈에 들고 싶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자기는 뭐냐면 육공 최고 실세가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그 뭐고 노태우 그 고종사촌 박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양반하고 친해보고 싶었어. 그런데 그 노태우 대통령 고종사촌 박무식이 이름 생각 안 나네요. 그가 만나주지 않죠. 접근도 못하죠. 물론 뭐 조선일보나 뭐 MBC나 KBS 정도 되면 만나주겠지만은 그 최고 육공의 그냥 황태자인 그 최고 실세 예? 그저 뭐고 그 박 의원이 만나주겠어요. 중소 언론사.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 그냥 그 박 의원에 대한 비판 기사를 계속 쓰는 거야. 계속 썼어. 그러니까 이제 박 의원이 못 견디가지고 보좌관을 통해가지고 만나자고 연락을 해옵니다. 그래, 그 뒤에 이제 촌지도 받고 시사도 이제 대접받고 서로 잘 지내기로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해자가 아주 심한 악당이거나 서로 코드가 전혀 맞지 않거나 이러면은 두 번째 하는 방법이 안 통해요. 이때는 가해자의 장단점, 약점, 안티 원인을 찾아내고 사전에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한 다음에 직접 만나야 된다. 겁내지 말고. 왜 겁내지 말아야 하느냐면은 왕따는 약하기 때문에 당하지만은 안티는 잘나고 가진 게 많고 강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기 때문에 안티 당하는 내가 관자죠. 안티 하는 놈이 약자죠. 그러니 겁내지 말고 만나야 돼.
그냥 만나서는 안 된다. 가해자의 장단점, 약점, 안티 원인을 갖다가 찾아내서 연구한 다음에 만나야 된다.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만나야 된다. 그래 만나가지고 왜 그러는지 이유를 당당히 묻고 담판을 해요. 얘기가 잘 되면은 또 친하게 지내면 되죠. 또 남자끼리는 또 뭐 한번 싸움 뒤에 또 정드는 경우가 많죠. 또 사소한 갈등이 있으면은 터뜨려 버리는 것도 괜찮죠. 종기가 커지기 전에 미리 터뜨려 보면 괜찮죠. 병도 초기에 잡으면은 수술하거나 또 종기를 터뜨려 버리면은 오히려 그 병이 완치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안 된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야기하거나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고 경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공인이 아닐 경우에 상대방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넘어뜨리거나 가벼운 완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겁을 주고 굴복을 시켜야 된다. 근데 상대방이 순수하게 굴복하면 괜찮은데 달라질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개의 경우는 못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기 질투가 약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달라들면은 이판 사건 해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해도 시정이 안 되고 모함을 지속하고 이제 그 강도가 더 심해진다 이거지.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 달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공개적으로 이 가해자의 약점을 까발리고 모함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해명을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보라. 그래서 주역에서도 이 바늘 도둑이 소독되기 전에 이거 바로잡으러 해놨어요. 그래서 제2의 또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바로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다섯 번째로 이게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정도가 안 되거나 법적 처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티 하는 거에 몇 배로 더 쉽고 모함하고 역안티를 해야 됩니다. 선하게 하는 것은 같은 선인한테 선하게 하는 것이 악인한테 선하게 하면은 그 선이 먹힐 것 같습니까? 선이 이용당하고 더불어 지배받고 능욕당하고 죽임까지 당한다. 독사를 달래고 달래준다고 해서 독사가 그걸 고마워하고 잘해줄 것 같습니까? 그 빨갱이들을 갖다가 그 타협하고 잘한다고 해서 잘해준다고 해서 그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동서고금 역사에서 빨갱이들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기 때문에 힘으로 다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동서고금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하고 착하게 하는 거는 같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한테 선하게 하는 거지. 독사한테, 그럼 뭐 바퀴벌레한테, 쥐새끼한테 선하게 착하게 할 필요 없다. 더 세게 나야 된다. 이 악어와 상어처럼 그냥 깡물고 그냥 아주 진절머리 나도록 씹고 또 씹어야 돼. 이제 악당들은 약자에 강하고 관계에 약하죠. 그래서 여기서 물러나면은 더 갈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속담에 자기 뭉개 함부로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 쇠로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자기 뭉개 함부로 못합니다.
불독처럼 물고 놓지 말아야 돼요. 악에 대해서 처음에는 선도로 돼야 돼. 그게 안 통하면은 더 큰 악으로 제압을 해야 된다. 부처님도 뭐라고 그래놨냐 하면은, 처음에는 어차피 이야기가 길게 되는데 길게 이야기할게요. 부처님이 이제 말을 다루는 사람한테 갔어. 보니까 그래, 부처님이 말 다루는 사람한테 물었어. 말을 어떻게 다룹니까? 처음에는 달랩니다. 잘해줍니다. 그래도 뭐 안 들으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채찍으로 팹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죠? 하니까 달리도 안 되고 제끼로 패도 안 되는 거는 죽여버립니다.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처음에는 달려봅니다. 두 번째, 달려도 안 되면은 우중을 하고 바로 잡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키우는 사람이 물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당신처럼 마찬가지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여기서 죽인다는 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인간이 안 되니까 다시는 상대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버려본다 이 말입니다. 아예 무관심하는 거죠. 아직 버려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 이 사악한 놈들한테는 뱀처럼 운명하게 힘과 해감해서 숨통을 조이고 여우처럼 함정을 파고 모함해야 됩니다. 악은 더 큰 악으로 제압해야 된다. 그래야 악이 제압이 돼요. 자, 유전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작은 불이 나면은 물로 끄죠. 조금 더 큰 불은 소화기, 그 화학 소화기 그거로 꺼야 됩니다. 유전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유전은 어떻습니까? 기름도 있고 거기 가스도 올라오죠. 그 유전에 불이 날 때 물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불이 더 확산되죠. 유전에 불이 나면 어떻게 불을 끄느냐 하면은 큰 폭탄을 갖다가 터뜨려 버려요. 그럼 순간적으로 산소가 주위에 없어지죠. 그러니까 불을 겁니다. 그냥 시시한 물하고 화학제로는 유전 불은 안 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해자가 치러들고 진절머리 나도록 더 강한 안티를 하고 힘으로 갖다 눌러야 됩니다. 절대 쇠로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거기서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게 사람이지만은 또 백지장 하나밖에 차이 안 나는 게 사람이다. 절대 쇠로 만드는 사람 없다. 좀 더 그런 척 할 뿐이고 좀 더 안 그런 척 할 뿐이다. 좀 더 호들갑 들고 좀 더 점잖은 한 척 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왜 이래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나쁘게 할 필요는 없죠. 자리 타는 게 좋죠. 그렇지만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한테 해코지를 해올 경우에 한 번은 참을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당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부터는 당해서는 안 된다. 도전과 응전이다. 그에 합당한 응전을 가해야 된다. 그리고 선이라 하는 것은 착한 사람 같은 레벨에서 선을 행하는 거지 악당한테 선을 행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성경 불경에 나오는 거 그거는 성인급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성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인의 씨는 있지만은 성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밟아가 올라가야 되죠. 우리 곧바로 대학교 갈 수 없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야 대학 갈 수 있죠. 그래서 착갈선도 단계를 밟아가며 해야 된다. 내 내공에 맞게 해야 되고 상대방에 맞게 해야 되고 무조건 착갈선이었는 이건 착갈선이 아니다. 착갈선이라는 게 오히려 상대방에 갖다 악을 더 조정할 수도 있죠.
바늘 도둑을 갖다가 바늘 도둑일 때 차단하지 않으면 소도둑 되죠. 그래 그놈이 또 나한테만 나쁜 짓 하겠습니까? 또 가가지고 제2의 3의 사람들한테 또 해코지를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좌파 빨갱이는 힘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걔들이 하는 선전선동이나 대화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이거는 전부 공산주의를 위한 전략 전술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한테 해코지를 할 필요도 없고 자리가 테이트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것도 안 된다.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것도 그것도 제약이다. 악을 조장하는 거다. 착할 선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안타까운 게 김건희 여사가 이 좌파 빨갱이들의 그 의도대로 지금 놀아나고 있어요. 지금 가장 큰 게 저 좌파 빨갱이들 하고 저 좌파 빨갱이들의 장악된 저 언론 방송, 신문 방송 저거 바로잡지 않으면은 아무리 잘해도 잘한 걸 나쁜 식으로 이야기해버리고 조그만 실수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엄청나게 과장해버리고 벌써 쟤들 뭐 탄핵 이야기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시급한 게 신문방송 좌파 빨갱이들의 장악된 신문방송 저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